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3-4-3이 아니라 3-5-2 전형으로 전술을 변화해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 3-5-2 전형의 장점 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한다는 것이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하는 팀이잖아요. 역습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그런데 여기서 수비 라인을 내릴 때 3-5-2 전형을 쓰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특히나 브라이튼이 수비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높게 위치하는 것은 오늘 콘테 감독이 아주 선택을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5명의 수비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때 중원에는 비수마, 오른쪽에 벤탄쿠르, 왼쪽에 호이비에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손흥민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니까 여기서 측면 수비를 도와주는 건 중앙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가 측면 수비로 나가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 호이비에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이 측면 지역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것보다 당연히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역습할 때 손흥민 선수가 높이 올라온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나가는 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손흥민 선수를 높이 위치시킨 것이 오늘 경기에서 이 3-5-2 전형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원에 호이베르, 벤탄쿠르, 비스마, 이 3명의 선수가 있고, 이 3명의 선수가 이 미드필더 라인을 수비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역습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수비에 성공하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가니까 당연하게도 빠르게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고, 이때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브라이튼의 수비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이에요. 브라이튼의 수비로 하여금 높게 올라왔을 때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때 오늘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높게 배치시킨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4-3 전형을 쓰면 수비할 때 손흥민이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습할 때도 올라가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토트넘의 평균적인 위치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손흥민의 히트맵입니다. 경기장에 아주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토트넘이 3-5-2 전형을 쓰니까 중원 싸움의 강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3-4-3 전형을 쓸 때 문제는 중원 싸움이 약했어요. 왜냐면 중원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이 2명의 선수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앞선에 있는 손흥민이나 케인, 그리고 히샬리송, 이런 공격수들이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4-3을 쓰면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으니까 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콘테 감독이 3-5-2 전형을 쓰면서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고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앞선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높게 올라가서 플레이하면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도 높게 올라가서 압박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비수마가 뒤에 있으니까
이 두 명의 선수가 마음 놓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중원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중원에 3명의 선수가 있죠. 벤탄쿠르, 비수마, 호이비에르가 있는데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높게 올라가면서 브라이튼의 중앙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뒤에 비수마가 있거든요. 호이비에르가 올라가면 비수마가 뒤를 커버해 줄 수가 있으니까 호이비에르가 마음 편하게 올라가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브라이튼의 특징 중 하나가 후방에서 짧게 패스를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좌우 윙백은 브라이튼도 3-4-3을 쓰니까 도어티가 올라오고 반대편은 세세뇽이 올라오고 하면서 좌우 윙백을 막아주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오늘 3-5-2 전형을 쓰니까 전방에서는 숫자적으로 부족했어요. 손흥민과 케인이 상대의 3백을 모두 마크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 부족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냐면 비수마가 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탄쿠르나 호이베르 둘 중에 한 선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한 칸 올라와요. 그러면서 숫자를 맞춰주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거든요. 비수마가 이러한 역할을 브라이튼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수마가 지난 시즌에 3-4-3을 브라이튼이 쓸 때도 비수마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3-5-2가 되고 전방 압박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가 올라가서 비수마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주면서 중원을 마크해주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에서 하던 것처럼 비수마가 오늘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호이베르나 벤탄쿠르가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라이튼의 3-4-3 전형을 토트넘의 3-5-2 전형이 1대1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브라이튼의 3백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1명, 케인이 1명을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벤탄쿠르가 올라와서 1명의 수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비수마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호이비에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탄쿠르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뒤에 비수마가 벤탄쿠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이제 3-5-2 전형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비수마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브라이튼의 공격 방향을 알고 있고, 그래서 비수마를 자연스럽게 선발로 나오게 하면서 편하게 수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브라이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패스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비수마가 뒤에 있다가 브라이튼의 패스하는 방향을 눈치채고 빠르게 올라와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수마가 압박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장면이거든요. 콘테 감독이 3-4-3 전형이 잘 안 풀렸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3-5-2 전형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오늘 콘테가 편안하게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건 브라이튼에서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비수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 3-5-2 전형을 썼을 때 마지막 특징 중 하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왼쪽에는 세세뇽, 오른쪽에는 도어티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오른쪽에는 특히나 그 에메르송이 못 나오기 때문에, 퇴장을 당해서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도어티가 나왔었고, 그리고 왼쪽에는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이 선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세세뇽의 선발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3-4-3을 안 쓰기 때문에 세세뇽을 왼쪽에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왼쪽에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리시치와 세세뇽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르죠. 세세뇽은 빠르고 공간 침투에 능하고 연계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페리시치는 올라가서 자기가 마무리하는 크로스,
이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페리치가 왼쪽에 나오는 이유는 히샬리송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올라와서 크로스해라. 그리고 중앙에서 케인하고 히샬리송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볼 싸움 해라. 요거였거든요. 근데 3-5-2 전형을 쓰면서 히샬리송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페리치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에 더해서 세세뇽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오늘 역습을 하는 전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습을 할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3-4-3이었으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손흥민과 히샬리송 두 선수였겠죠? 케인이 내려오게 되니까. 근데 3-5-2 전형을 쓰게 되면 손흥민 한 선수만 뛰어나가게 돼요. 당연하게도. 왜냐면 케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요 공격 패턴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하게도 좌우 윙백이 빠르게 올라와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원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혼자 뛰어나가면 상대 수비를 많이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윙백이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 수비가 분산되면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는 그 빈도가 줄어들고 상대 수비가 분산되면서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아니라 세세뇽의 빠른 발이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세세뇽하고 손흥민 조합이 페리시치 손흥민 조합보다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세세뇽의 위치가 페리시치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세뇽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경기에 세세뇽을 오늘 선발 출전시킨 장점이 이렇게 드러났던 거고, 세세뇽이 나오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를 도와주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물론 3-5-2 전형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역습을 하는 축구였지만 만약에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는 팀을 상대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세세뇽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크로스가 부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의 연계 플레이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세세뇽의 단점이죠. 세세뇽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도 그런 이유 때문에 페리치도 데려온 거고 반대편에 히샬리송도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5-2 전형으로 경기력이 좋았다. 오늘 막판에는 좀 밀렸지만 어쨌든 3-5-2 전형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을 높게 위치시키면서 역습을 할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세뇽이 나오니까 오히려 손흥민과의 호흡이 좋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나오니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높게 올라가서 적극적인 압박을 펼칠 수가 있더라. 3-5-2 전형에 장점이 분명히 나타났던 경기입니다.